여러분, 이번 미국의 어닝 시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이번 어닝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닝 시즌을 통해서 시장은 변곡점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번 어닝 시즌을 이렇게, 특히 미국의 어닝 시즌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대명제 한 가지, 대전제 한 가지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국 증시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마치 약세론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장의 강세론자입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올해 2020년 미국 경기 그리고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GDP 갭이라고 부르는 것. 잠재 성장률 대비해서 실제 성장률이 얼마나 높으냐를 따지는 건데 이게 2019년에도 1.7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2019년에 경신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2020년에도 1.9로 작년보다 더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미국 증시는 괜찮겠죠.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선에서 캠페인 감세 2.0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2017년과 2018년에 법인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던 경험들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다시 감세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경제에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연준이 2020년에 뚜렷한 물가 상승 없으면 금리 안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없는데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서 쓸 돈을 더 많이 만들어주겠다.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일 수가 있는 거겠죠. 또 한 가지, 여기에다가 전제 한 가지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이익을 따라간다. 제가 누차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주가가 그대로 이익을 따라가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긴 말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명쾌하죠. 주가라고 하는 거는 기업 이익에다가 밸류에이션을 곱해서 주식 수를 나눈 것이 주가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면 주가는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제와 명제로 제가 이야기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2019년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자면 이익의 증가 없이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이 음영이 바로 이익의 증가입니다. 이익이 증가함과 동시에 주가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2019년에는 본 것처럼 기업의 이익 증가 없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국 증시가 20에서 30%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가 아니라 미국 증시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 속도에 비해서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고평가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어떤 한 해에 미국 증시가 50%나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해에 기업의 이익이 100%나 급등했자면 이거는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아무리 주가가 50% 올라도 이건 저평가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이제 고평가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계속 눈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게 그 PER인데 PER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익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이게 2018년 1월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죠. GDP 대비해서도 미국의 시가총액이 200%다.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서 주가 상승 속도가 좀 더 빨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지표입니다. 세 번째로 케이프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 케이프 지수는 PER과 비슷합니다. PER은 1년의 기업 이익 대비해서 주가의 배수를 따지는 거라면 케이프 지수는 로버트 실러 교수가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든 건데 이게 10년간의 기업의 이익 증가에 대비해서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이냐를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에 비해서 주가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비슷한 것을 보여주는 PEG 지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에 대비해 주가의 올라가는 속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1이라고 하면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와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같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1.2 정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익 늘어나는 속도보다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서 지금은 1.8로 과거 최대치였던 1.8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첫 번째로 돌아와서 주가는 기업의 이익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제가 누차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예측이나 전망이 아니라 그동안의 역사적 통계가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얼마 전에 제레미 시겔 교수도 바로 이런 얘기를 했죠. 멀티플을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다. 이익이 이제는 의미 있게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이익이 정말 늘어나느냐인 겁니다. 이익의 증가 없이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익이 따라와 줘야만 이 멀티플의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기업 실적을 발표할 때 기업 실적과 가이던스가 상향된다. 실적이 예상만큼 나오고 앞으로 우리는 돈을 더 벌 것 같아요 라고 기업들이 얘기하게 될 경우 아무리 지금 주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기업들이 이익이 예상치에 못 미치고 그리고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2020년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돈을 못 벌 것 같습니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하게 될 경우에는 이건 바로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익은 이만큼인데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지 못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에서 만약에 이번 어닝 시즌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더 나쁠 것 같습니다를 정확하게 예측만 한다면 지금 올라타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번 어닝 시즌이 좋을 것 같은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이익과 가이던스가 좋아질 경우에는 아무리 주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더 올라타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더 갈 거니까요. 주가가 올라간 만큼 기업이 이익이 따라줬기 때문에 더 많은 밸류에이션이 부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익이나 가이던스가 안 좋을 경우 이때에는 저가 매수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오히려 팔아야 될 때죠. 다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GDP 갭 그리고 뭐 감세 이런 것들이 정치권이나 아니면 연준이 전방위적으로 미국 경기를 더 호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한데 뭉친 해가 바로 2020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에는 당장 사는 것이 아니라 매수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찾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을 사느냐? 사실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기업 이익이 좋아질 경우와 그리고 기업 이익 전망치가 나빠질 경우에 완전히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멘텀주, 그러니까 성장주를 사느냐 가치주를 사느냐가 완전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기업의 이익의 전망치가 높아지는 섹터,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기술주에는 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반도체주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에는 뭐 구글과 페이스북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미 지금 뭐 이익 전망치가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번 미국의 기업 이익 전망치 그리고 어닝 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서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